저희가 뭐 지금 진보정치의 절체절명의 위기 웃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여러 선배님들 제안 주신 그 진보정치연합이라는 구상 정의당도 여기에 10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각자 도생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해서 진보정치의 어떤 새로운 비전 그리고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과 실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지도부와 자리를 함께해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들의 이 만남이 의미 있는 결심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 제안하기까지도 참 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제안을 하신 만큼 이제 결실도 정당이 이렇게 맺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역사적인 의미 있는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차의 진보 여러 정당들이 같은 가치관 속에서 같이 나아가는 길을 보일 때 많은 국민들이 저는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정의당이 앞장서 주신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정치 현실에서 백현 선생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우리 예술인들한테 남겨주신 얘기,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는 게야.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 정의당 집회로 여러분들 배우러 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비공개로 간담회를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정치 화이팅! 사실은 현재 정치 위기의 책임에 있어서 진보 정치 역시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 정치가 조금 더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했었어야 한다,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는 당장을 통해서 한번 정권을 바꿔본 경험이 있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퇴행도 함께 경험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심판할 고민이 크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에 대한 구상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에서 진보 정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기득권층이 만들어 놓고 있는 구조가 쉽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진보 정당들은 조각적으로 나 있잖아요. 하나가 돼 있어도 어려운 판에 분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진보 정당들마다 자기의 논리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이때까지 벽을 쌓고 하나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른바 우리 사회에 비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진보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 노선의 차이, 이런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희망이 없어요. 말씀하셨듯이 진보 정치의 단결은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이 저는 뭐 작은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현실 인식에 동의한다면, 현재 위기에 공감한다면 진보 정당들이 저는 뭐 다 내려놓고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10%, 15% 아니 30%. 진보 진영 30% 얻어야 되는데 왜 3%도 안 되고 이러고 있어요? 아직 그걸 못하니까 저 부패한 수구가 더 지금 저짓을 하고 있고, 넘어야 할 또 새로운 어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새로운 진보를 포용해야 할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 내가 보기에 함께 해야 돼요. 12월 가기 전에
우리 함께 하겠다. 하나가 돼서 가겠다라고 나서면은 그리고 뭐 원로단체나 이런 데서도 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같이 하겠다고 하면은 15% 넘어서 20% 넘고 이런 건 간단해요. 국민들이 그렇게 갈구하고 있어요. 21세기 후반을 살아야 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말 썩어빠진 정치, 후진 정치를 남겨놓는다는 건 우리가 진보를 했다라는 것으로도 창피하거나 정말 수치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내년 승리 총선에서는 저는 국힘을 어떻게 3분의 1의 의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거는 민주당 가지고 안 3분의 1을 주려고 해요. 예, 3분의 1 의석이 안 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근데 그러려면 민주당 중도로는 죽었다 깨달라고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진보의 당들이 연대를 하는 거. 어떻게 해야지 연대를 할 것인가. 먼저 내 중심으로 모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갈게. 그럴 때 우리가 가슴을 넓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새로운 진보라고 자꾸 얘기하고 새로운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보가 진보를 안 하면 진부가 되는 거죠. 네. 진보가 진보를 하면 그게 새로운 진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여튼 사활을 걸고 연대전선 꾸린다. 이걸 진보당의 제1의 정책 목표. 그럴 때 진보당이 살고 진보 정치가 산다. 이미 다 하시는 말씀이고 생각하고 있을 내용인데 그냥 공식 방문이니까 예를 갖춰서 제가 정리하시. 전두환이 하나의 신군부처럼 지금 윤석열 정치검찰이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내면은 완전히 이 역동성에 의한 이 반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당이 합의하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더 확장하자. 1차 원탁 기회에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로 국민에게 정말 따뜻한 선물을 안길 수가 있다면, 그것도 크리스마스 전에 안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대중투쟁과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엮는 이 정치연합을 어떻게 나갈 거냐, 누가 주체로 서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에 저희는 조금 더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민주노총 포함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정치연합과 대중투쟁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겠는가, 요 고민이 한 축에 또 있기 때문에, 그래야 실은 정당 간의 선거공학적인 연합을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보자, 이번 총선이 그런 때다, 때가 왔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는 4개 진보 정당과 함께 이 길에 힘을 모을 단체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신 말씀에 꼭 부합할 수 있도록 진보당이 힘 모으겠다는 약속도 드리겠고요. 그것이 또 진보 정치에서 진보당이 갖는 사명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뛰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 총선에 함께 돌파하자라는 저희의 다짐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빨 나와 정치하라. 정치하라. 아야리. 책방에 보니까 무슨 마음이 편해. 녹색 그러면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야말로 세계 정당이에요. 세계의 정당이 인류의 정당이라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서울 한귀퉁에 있는 조그만 정당으로서 아니라 원내 당당하게 몇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세계 정당의 진정한 모습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정의, 진보 포함해서 진보 정치를 묶어야 될 임무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선거연합 정당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올해 초에 계속
민주노총, 정의당 등에서 합당 제안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 합치자, 정의당은 일부 합치자. 근데 저희가 합당은 저희가 저희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제안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화답한 게 이제 정의당이 화답해서 선거연합정당이 저희 제안에 대한 화답의 형식으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머물 생각이 없고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저희가 한쪽에서는 정의당을 이렇게 붙잡고 있고 한쪽에서도 진보당과 노동당을 붙잡아서 이게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하는 기획들을 잘 해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고 역시 난관은 이제 거기에 있겠죠. 저희가 마음과 의지를 항상 이 주도하고 중심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의 진보의 이 사실 진보 정당의 저희는 진보 정당의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데요. 진보 거대 양당이 있고 진보 거대 양당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거대 양당이 함께 또 윈윈할 수 있는 모두 함께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을까 여기가 가장 좀 어려운 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민사회, 특히 비상시 국회의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앞장을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정세의 하여튼 엄중함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뭐 가깝게는 좀 이 태행에 태행을 거듭하고 있는 총체적인 이 난국을 만들고 있는 이 정권을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보의 가치들이 우리가 전부 다 후퇴하고 있는, 퇴행하고 있는 속에서 이번이야말로 바로 이 진보 정치 세력들이 하나로 크게 연대 연합해서 이 강대, 이 양대, 이 보수 정당의 이 틈바구니에서 좀 힘있게 이걸 밀어붙이고 그 성과들을 하여튼 만들어내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녹색당은 일반 진보당하고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 비판을 녹색 관점으로 유일하게 볼 수 있고, 물론 녹색 관점이 이미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지만, 그런데 혼자는 힘없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양당 이 체제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는 녹색당이 좀 밑에서 앞장서는 그런 큰 힘을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제 정말 진정한 바람입니다. 그래야 노동자도 삽니다. 제가 그 녹색당에 사실 반해가지고 독일 녹색당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엔에 EU 회의 때도 그때 사회당 녹색당 국회 있을 때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녹색에 가지고 운동단체를 할 거냐, 이 기로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제도권에 들어가서 한다면은 녹색당만 가지고 안 된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한국의 정치 상황을 너무 잘 알 테니까 이번에 정말 총선에서 녹색당이 제도권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녹색당이 중간에서 확 좀 이번에 주도적으로 교섭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녹색당이 하여튼 이번에 진보 연합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다. 기본적으로 맑고 무슨 그런 정치적인 무슨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그 자기 이제 특성이 있고 진보 정치의 새 지평을 연다. 이런 각오를 뭐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녹색당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저희가 늘 현장에서 싸워왔고 또 진보 정치의 위기라고 또 말씀을 또 해주시는 만큼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녹색당이 또 원내 정치를 또 실현하기 위해서 좀 이끄는 역할, 중심에 서는 역할을 해야 함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또 그러한 요청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녹색당이 힘이 많이 없습니다. 잘 아시죠? 진보 정치라는 곳 안에서도 사실 진보당과 정의당이 힘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그 안에서 연합을 이끄는 것 또한
저희의 또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 진보 또 대연합 이룰 수 있도록 또 녹색당이 그 안에서 지금 조성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또 그 어느 정당과 또 모난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진보당과 정의당 더 많이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저희가 잘 또 연합하는 길에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녹색당이 저 중심에 서야 힘이 녹색당 힘이 생겨요. 맞습니다. 예. 지금 유럽 같이 그 연합 정치라든지 뭐 진보 정치가 발전하고 그랬던 나라들 속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정당들이 다 죽고 있잖아요. 소멸하고 있잖아요. 극우 정당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그 연합 이런 걸 통해서 진보가 재탄생했다라는 걸 국민한테 보여주지 못하면, 그리고 이번에 분열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표를 얻지 못하고 의석으로 진출 못한다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같은 운명, 진보의 가치를 못 보여주니까 오히려 신자유주의, 독재 이런 것이 더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녹색당 화이팅! 녹색당 화이팅!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뭐 이 최전선에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데, 악전고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역할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돼야지. 그걸 하려면 이번에 진보정치연합이라도 해서 갈갈이 찢겨진 진보가 한 목소리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해 보자. 각 당의 노선이 다르면 얼마나 달라요. 그 고생하는 민생들보다 지들 노선이 중요한가? 그건 아니잖아. 난 이렇게 해서 모여서 나타나면요, 바로 15% 이상이에요, 지지도가. 제일 고생하고 있어요. 각자 도생 해가지고서는 공멸한다. 이번 총선에 워낙 더구나 지금 보수도 이 양당 체제가 굳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뭐 진보정당들 안중에도 없거든요. 전부 다 좀 파편화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다 묶어도 한 줌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갈기갈기 찍힌 상태라면 이게 뭐 존재감도 없고, 그러니 이번 총선에는 어떻게 해서도 진보정치 세력들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의미 있는 하여튼 힘을 가지고 대중들한테 접근해서 하여튼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 중심을 잡아서 그런 역할을 좀 잘 좀 해나가서 이번에 만들어 봅시다. 그 진보정당들이 선거연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연대연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공감되는 당내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과정상에서 저희가 좀 고민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선배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민주노동당에서 어쨌든 한 차례 이게 이제 뭐 분열을 겪고 나서 다시 만들어지는 진보의 정당의 통합은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만약에 또다시 어떤 뭐 세력 간의 다툼이나 또 신뢰 문제 때문에 또 깨지거나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국민들에게 신망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히는 데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그것을 좀 그러니까 그 신뢰를 최대한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저희도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선배님들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좀 더 그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자기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내가 지향하는 수단이라고 좀 생각을 진보정당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작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가 나는 더 그러니까 세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죠? 뭐라도 한 개 가진 게 있으면 그거 놓치기 싫어서 또 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없잖아. 어차피 뭐 신부님, 목사님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우리를 돕고자 하는 거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이 좋은 기회를 저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동당 필수!